이제 어떤 자료를 저장하려면 변수에 저장한다고 했죠. 그리고 C 언어는 변수에 반드시 데이터형을 타입을 지정해 줘야 된다고 했어요. 그게 int인지 float인지 double인지 이런 형을 지정을 해 줘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정수를 100개 사용해야 돼. 그러면 100개의 이름 변수를 선언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00개의 변수를 선언하는 자체가 일이 되는 거야.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int A, int B, int C 이렇게 해가지고 쓰려다 보니까 100개의 이름 만드는 것조차도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개의 데이터, 단 그 여러 개의 데이터가 같은 타입일 때 우리가 이제 동일한 자료형일 때는 우리가 뭘 쓸 수 있다? 배열을 쓸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배열을 이런 대괄호를 사용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array, 영어로 배열이 array거든요. 영어로 array가 배열인데, 그래서 내가 ARR 가로하고 O 이렇게 쓰면 ARR이라는 이름을 갖는 변수가 5개 생기는 거야, 한꺼번에. 알겠지? 만약에 내가 처음에 C 언어를 만들었더라도 저런 식으로 만들었을 거야. 이름을 여러 개 쓰기 힘드니까 이름은 하나, 대표 이름만 주고 인덱스로 1, 2, 3, 4, 5를 붙여나갈 수 있게 만들었을 거야. 그래서 array 가로 이렇게 쓰면 얘는 ARR이라는 거는 정수를 저장하는데 그냥 하나만 있는 거는 변수라고 하는데, 얘는 가로 안에, 대괄호 안에 5이라는 숫자가 써 있으니까 얘는 정수 5개를 저장하는 뭐다? 배열이다 라고 알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유림 알겠습니까? 그걸 배열이라고 해. 그리고 배열은 내가 이제 그냥 정수를 초기화할 때 int sum은 0 이렇게 썼잖아요.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이게 변수고 얘를 초기화시키는 건데, 배열은 초기화할 때 중괄호로 이렇게 5개를 초기화시킬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프린트, 각각을 프린트하는데 array 0, array 1, array 2, array 3, array 4 이렇게 5개를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이 다 변수인 거지. 알겠습니까, 펄?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것은, 내가 5개라고 선언을 했죠. 5개라고 선언을 하면 얘는 첫 번째 원소는 0이 돼요. 0번째. 첫 번째 원소가 1이 아니라 0번째야. 그거 주의해야 돼. 그럼 맨 마지막 거는 5가 아니고 4가 되겠지. 그래서 0서부터 배열 5개 그러면 배열 0서부터 4까지가 있는 거다. 그게 이제 배열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열을 사용할 때 배열 array하고 가로라고 쓰면 얘는 배열이구나 라고 알 수 있고, 배열을 선언할 때는 이런 식으로 선언할 때는 개수를 써요. 5개짜리 배열 이렇게 쓰고, 사용할 때 내가 얘를 사용할 때는 5개짜리는 0서부터 4까지를 사용한다. 그거를 꼭 기억해야 돼. 알겠지? 자, 이거 한번 프로그램으로 해보도록 하죠. 배열. 자, 64번째 프로젝트입니다. W06이야. 6주 채우고 있어요.
프로그램 맨 왼쪽에 있는 프로그램 한번 해보죠. include stdio 스탠다드 io.h는 입력 출력을 위해서 필요한 거야. 입력 출력 함수를 쓸 때는 반드시 있어야 돼. 그래서 거의 대부분 있죠. 메인 함수 안에 어레이를 하나 지정하겠습니다. int 어레이야. 얘는 이렇게 쓰면 정수형 변수가 되는데 얘는 이렇게 5개라고 쓰면 얘는 정수형 배열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5개를 선언하면 5개짜리 이런 판이 5개가 생겨요. 이 안에 어떤 값이 들어가 있는지는 몰라. 우리가 초기화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뭔지는 몰라. 근데 5개의 값을 각각 1, 2, 3, 4, 5라고 써주자 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A0서부터 한다고 그랬죠. A0는 1, A1은 2, A2는 A가 아니네. 어레이네 그렇지. 어레이라고 했으니까 얘 A로 바꿉시다. A2는 3, A3는 4, A4는 5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거예요. 각각을 변수처럼 쓸 수 있다. 이게 각각을 변수처럼 쓸 수 있어. 그런데 내가 A5라고 쓸 수는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5개짜리 배열에는 0서부터 4까지만 있으니까 A5를 쓰면 어떻게 되나 해볼까요? A5를 쓰면 이렇게 쓰면 자 이렇게 하고 한번 얘를 실행을 시켜볼게요. 실행을 시키면 여기서 에러가 납니다. 여기서 에러가 나는데 뭐라고 에러가 나냐면 여기 출력창을 보면요. 출력창을 보면 여기에 이런 에러가 납니다. 런타임 체크 페일리어 넘버 2 이렇게 나오죠? 넘버 2라고 stack around the variable A was corrupt. 변수 A 주변에 있는 스택이 corrupt 망가졌다 이런 에러가 나요. 그러니까 A가 0서부터 4까지만 써야 되는데 5라고 쓰면 에러가 생깁니다. 그런 에러가 생깁니다. 그래서 얘를 배열을 쓸 때는 우리가 굉장히 주의를 해야 돼. 주의해야 되는 게 이렇게 이렇게 5개를 선언하면 얘를 5를 쓸 수는 없다. 얘는 쓸 수 없어. 얘는 쓸 수가 없어. 이렇게 0서부터 4까지만 써야 돼. 이렇게 쓰고요. 출력해볼까요? 이거 출력하면 당연히 되겠죠. 출력하면 되는데 얘를 각각 쓰지 말고 반복문 사용하면 되죠. 아니면 5보다 작은 동안 바로 A, I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요게 아주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AI라고 쓸 수 있다는 거. AI라고 쓸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강력합니다. 자, 0부터 5보다 작은 거니까 0, 1, 2, 3, 4까지죠. 0부터 4까지 %D에서 출력해라. 이렇게 하고요. 이걸 실행해보면 5개의 숫자가 써질 거야.
알겠습니까? 자, 반복문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거는 그게 for문이 되든 while문이 되든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시작하는 조건, 끝나는 조건, 그 다음에 변화하는 조건, 이 세 가지를 써줘야 되는데 while문은 그걸 각각 새로운 줄에다 쓰게 되어 있고 for문은 그거를 하나로 묶어서 세미콜론 안에 세 개를 쓸 수 있다. 그 차이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반복문 사용해서 이렇게 배열은 그러니까 반복문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겠구나 라고 알 수가 있겠죠. 알겠지? 자, 그런데 이렇게 1, 2, 3, 4, 5를 이렇게 따로따로 써줘도 되지만 이거를 한꺼번에 초기화 시키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1, 2, 3, 4, 5라고 써도 된다. 이건 초기화야. 초기화. 배열은 이렇게 초기화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초기화 안 하면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따로따로 써줘야 되는데 그게 번거로우니까 초기화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 한 거야. 굉장히 중요한 거 한 거야. 그대는 이름이 무엇인가? 자, 정리해 볼게요. 이번 장에서 배운 거 한번 정리해 봅시다. C 언어에서는 어떤 값을 저장하려면 변수를 지정을 해야 돼. 그리고 그 변수는 정수를 저장하는지 실수를 저장하는지 문자를 저장하는지 타입을 써줘야 돼. 그게 변수였었어. 그런데 그거를 한 번에 여러 개를 한꺼번에 같은 데이터 타입이라면 한꺼번에 여러 개를 지정해 줄 수가 있는데 그게 배열이야. 배열의 표시는 대괄호가 있으면 배열이 된다. 이렇게 A라는 것이 정수인데 대괄호가 있네? 그러면 A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는 배열이구나. 숫자가 5개니까 5개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 프로그램 할 때 이런 게 나오면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하는 게 편하죠. A 5개가 있네? 그러면 배열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네. 그리고 얘는 이름이 A네. 인덱스가 여기는 0부터 1, 2, 3, 4. 이 인덱스고 얘를 우리가 인덱스라고 해요. 실제 들어가 있는 데이터는 1, 2, 3, 4, 5 이렇게 들어가 있구나. 알겠죠? 그래서 내가 여기에 3 대신에 30을 쓰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A2니까 A2는 30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알겠죠? 그러면 요 값은 A3의 값은 A1, 2, 3를 더한 값이야. 그러면 어떻게 쓰면 돼요? A3의 값은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이런 식으로 각각이 변수처럼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지? 자, 그게 우리가 공부한 배열입니다. 배열이 유용한 또 하나의 이유는 배열은 반복문과 결합해서 쓸 수가 있다. 5개를 5줄로 쓰지 않고 i라는 걸 이용해서 인덱스가 0에서부터 5보다 작은 동안 그러니까 0, 1, 2, 3, 4 되죠? 0, 1, 2, 3, 4인 동안 AI를 출력해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열은 뭐하고 같이 쓴다? 배열은 반복문과 같이 쓴다. 알겠지? 자,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었습니다. 쉬운 문제지만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죠. 두 번째 프로그램도 요거를 그대로 쓰는데 5개를 쓰는데 이 값을 13579로 바꿨네요. 1, 3, 5, 7 바꿨어요. 교수님 화면 똑같은데 요 값만 바꿨어요. 초기 값만 13579로 바꿨다. 출력하면 13579로 찍겠죠. 세 번째 문제는 내가 배열이 5개라는 걸 알고 있어요. 지금 A5라고 썼으니까. 그런데 내가 배열이 몇 개인지 모르는 경우에 그 배열 안에 데이터가 몇 개 들어가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배열의 전체 크기 나누기 배열 하나의 크기 하면 개수가 나오겠죠. 배열의 전체 크기 사이즈 오브라는 함수가 있었어요. 사이즈 오브 어레이. 이건 배열의 이름이죠. 배열 이름. 자, 배열의 이름이니까 이거는 배열의 크기이고 얘는 무슨 뜻입니까? 어레이 제로. 배열 원소 하나의 크기. 얼마예요? 정수니까 4죠. 정수 하나의 크기는 4바이트예요. 그렇죠? 벌써 다 잊어버렸어요. 그죠? 더블은 크기가 얼마라고 했어요? 8이라고 했어요. 그죠? 자, 사이즈 오브 어레이. 배열의 크기를 원소, 배열의 원소, 이걸 원소라고 하는데, 배열 하나하나의 원소라고 하는데, 배열 원소의 크기로 나눠주면 배열의 개수가 나온다. 배열의 개수. 한번 출력해 볼게요. 여기서 프린트 F로 하는데, 퍼센티지 프린트 F 퍼센티지 배열의 개수 있을까요? 배열의 개수 얘는 5개죠. 얘를 사이즈 오브 배열의 이름 A 나누기 사이즈 오브 A 제로 이렇게 쓰면 얘는 무슨 뜻이냐면 배열의 크기 나누기 원소의 크기 이렇게 하면 원소의 개수가 나온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답은 전부 5가 나올 거예요. 5가 나올 것이고 배열의 개수는 5개가 된다. 5개. 이게 배열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알겠습니까? 현이 궁금한 거 있습니까?